안녕하십니까. 매 눈으로 세상의 흐름 읽어드리는 Y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캐나다 하원이 현지 시간으로 23일 중국의 총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공개청문회를 개최하라. 이걸 정부에 촉구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캐나다의 CBC 방송은 이같이 보도를 하면서 이날 제2야당인 신민주당이 발의한 청문회 개최 결의안을 표결에 붙여서 찬성 172대 반대 149로 통과시켰다라고 전했습니다. 하원을 통과한 이 결의안이 이 정부에 대해서 구속력을 갖는 건 아니지만 특별보고관 지휘 아래 조사를 진행토록 한 정부 주도 방식에 맞서서 야당의 공세가 한층 강화하는 전환점이라는 데 의미가 있다. 이렇게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에 관한 캐나다 정부의 입장은 아주 심각합니다. 캐나다 정가는 2021년 총선에서 집권 자유당의 승리와 친중 성향 후보의 당선을 지원하기 위해서 이 중국 정부가 직접 개입했다는 일간지의 폭로 보도가 나온 이후에 거센 논란에 쌓여 있습니다. 일간 글로브 앤드 메일은 지난 2월 17일 캐나다 보안정보국 그러니까 CSIS가 지난해 1월 10일 작성했던 1급 비밀 문건을 인용해가지고 2021년 총선에서 중국 정부가 집권 자유당의 선거 승리를 돕고 친중국 후보들의 당선을 위해서 선거 일선에서 공작 활동을 벌였다. 이렇게 폭로해가지고 파문이 일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당시 밴쿠버 총영사인 통 샤오링이 캐나다의 총선에 구체적으로 어떻게 개입을 했는지 또 어떻게 일부 정치인들을 동원하고 또 정치적으로 활용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서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중국이 캐나다에서 보수당으로 정권이 교체되는 것보다 자유당이 계속 집권하는 쪽이 자국에 유리하다고 판단해가지고 이 자유당 후보들을 지원했다 하는 내용도 담겨 있어서 파문이 커졌습니다. 보도된 문건 내용에 따르면 중국은 친중 인사들이 이 자유당 후보들에게 선거 후원금을 기부하도록 유도한 다음에 나중에 이를 보전해 줬고 반중 성향 후보들에게 타격을 주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했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또한 중국이 자국 출신 유학생들을 선거운동에 투입하고 여론을 선동하고 조작하기 위해서 기업과 학계의 친중국 대리인들을 동원하기도 했다. 이런 내용도 문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홍콩 이민자의 후예인 선관젠이 이 밴쿠버 시장 선거에서 승리해가지고 중국인 출신으로서는 처음으로 시장에 당선되었는데 선거 전부터 이 중국 정부의 개입설이 끊이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선관젠의 당선이 주목을 받았던 것은 전임 케네디 스튜어트 시장이 중국이 수시로 캐나다 정치에 개입하려 한다 그러면서 정부의 대처를 촉구했던 반중국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지난 선거에서 친중국적인 선관전에 밀려서 낙선한 겁니다. 자, 이렇게 중국의 캐나다 선거 개입에 대한 폭로들이 잇따랐지만 자유당 정부는 당초에 이를 외면해 오다가 여론을 밀려서 주스틴 트루도 총리가 지난 6일 캐나다 선거에 대한 외국의 개입을 조사하기 위한 독립적인 특별조사관을 임명하고 이 조사단에 특별한 권한을 부여할 것이라고 밝히기에 이르는 겁니다. 한편 이 중국의 선거 개입 의혹을 폭로한 글로브지는 이날 비밀 문건을 제보한 현직 CSIS 요원의 익명 기고문을 게재하면서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는 그의 입장을 전했습니다. 그는 자유롭고 공정한 정치 과정을 향유하는 우리의 능력에 대해서 갈수록 커지는 외국의 개입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 그러면서 중국의 선거 개입 정보를 제공한 데 대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무엇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심도 있는 대화가 진행돼야 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 문건은 정부 고위 관계자들과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같은 영어권 5개국 파이브 아이스하고 독일, 프랑스 정보 당국에도 전달됐다라고 또 글로브 앤 메일은 전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 캐나다 정보 당국은 이 중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캐나다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사실에 경악하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CBC 방송이 지난 17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캐나다 정보 당국이 중국 정부의 캐나다 총선 개입에 대해서 캐나다 국가 안보의 최대의 전략적 위협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캐나다 보안정보국 그러니까 CSIS 대변인은 이날 중국 정부의 선거 개입 논란과 관련해서 외국 정부의 지원을 받는 기관들이 지속해서 캐나다의 민주적 제도에 개입하는 활동을 펴고 있다 그러면서 이 같은 활동이 더욱 빈번하고 교묘하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CSIS는 그러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캐나다의 각급 결정과 행사 및 선거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는 외국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특정해서 제시를 했습니다. CSIS는 이어서 이런 위협이 중국 인민이 아니라 중국 공산당에서 초래된다 그러면서 중국 공산당이 경제, 기술, 정치, 군사 분야에서 지정학적 이익을 노린 전략을 전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CSIS는 또한 이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캐나다의 국가 안보와 주권을 직접 위협하는 활동을 수행하는데 국가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CSIS는 중국 정부가 지난 총선에 노골적으로 개입했다는 심정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런 선거 개입에 대해서 매우 중대한 사안으로 취급하면서 가능한 한 모든 수단을 강구해서 실체를 파악하려 하고 있고 동시에 앞으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도 강구하고 있다고 성명을 통해 밝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중국이 외국의 선거에 개입했다는 증거는 여기저기서 발견됩니다. 그중 대표적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호주입니다. 지난해 2월 16일 호주의 일간 디 오스트레일리아는 집권 연립 여당의 스콧 모리슨 총리가 야당인 노동당과 중국 공산당을 겨냥해서 대단한 싸움을 시작했다 그러면서 야당인 노동당은 중국 친화적 정당으로 강력한 중국과 맞서 싸우기는 역부족이라고 혹평하면서 전면전을 선포했다 이렇게 보도해서 눈길을 끌은 바 있습니다. 모리슨 당시 총리가 이렇게 격하게 반응을 하게 된 것은 5월의 총선을 앞두고 그동안 중국이 다양한 수단으로 호주 총선에 개입하면서 중국에 대해서 강경한 자세를 펼쳐왔던 집권 연립 여당 후보 대신에 중국 친화적인 노동당 후보들을 당선시키기 위한 공작들을 펼쳐왔다는 것이 연이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2월 11일에는 중국이 스파이를 붙여서 야당인 노동당 후보에게 자금을 지원하려고 했지만 호주 안보당국에 발각돼서 무산되었다는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큰 파문을 일으킨 바 있습니다. 호주 언론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중국과 강한 커넥션이 있는 한 익명의 사업가가 뉴사우스웨일즈주의 주지사로 나선 후보들에게 당선 시의 영향력 행사를 대가로 이 같은 시도를 했고 호주 안보정보원 그러니까 ASIO가 이를 탐지해서 저지했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호주 안보정보원은 최근 호주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외세의 개입과 스파이 활동을 테러리즘보다 더 심각한 문제로 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호주의 선거에 중국이 깊이 개입하는 이유는 한마디로 중국을 배척하는 정권이 아니라 친중국적 정권을 수립하려는 중국의 강력한 의지가 표출된 것이다. 이렇게 봐야 옳을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물론 중국의 적극적인 지원 때문에 꼭 그런 것만은 아니겠지만 중국의 뜻대로 호주에는 노동당 정권이 들어섰습니다. 지금 노동당 정권도 지난 정권의 대중국 정책을 상당히 많이 수용하고 있지만 지난 정권보다는 훨씬 유연하게 대중국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호주에까지 마술을 뻗쳤던 중국이 미국의 선거를 그냥 지나칠 리가 없겠죠. 미국의 대선은 물론이고 의회 선거까지 깊숙하게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바 있습니다. 미국 국가정보 그러니까 DNI는 지난해 초에 해외 국가들의 선거 개입 행위에 대응하기 위해서 CIA 그러니까 중앙정보국에서 수십 년간 방첩 임무를 맡았던 베테랑 요원을 발탁해서 책임자로 임명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런 공격을 막기 위한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설립을 추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얼마 전에 워싱턴 싱크탱크의 한 인사는 북중 러시아에 둘러싸인 한국도 여론조작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실 인터넷 여론에 특히 민감한 한국은 언제든 이들의 손쉬운 타깃이 될 수 있다 하는 그런 이야기죠. 실제로 최근 발각된 간첩단 사건에서 보듯이 북한 지령을 받고 다양한 선전선동을 일삼아 왔다는 것, 또 시위를 선동하고 나라를 뒤집으려고 하는 그런 선동을 해왔다는 것들이 확인됐습니다. 어찌 북한뿐이겠습니까? 중국이 조선족 등을 동원해가지고 온라인에서 특정 정당에 유리하게 여론을 조작하고 있다는 차이나 게이트 의혹도 불거졌습니다만은 정확하게 밝혀진 건 하나도 없습니다.
하기야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까지 나서가지고 우리나라의 언론 지면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선거 전에 뛰어드는 판이니까 더 말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각성해야 됩니다. 한국이 중국이라는 나라에 휘둘리게 된다면 이 나라의 미래는 없을 겁니다. 내년 총선을 앞둔 우리도 미국과 같이 해외 악성 영향 대응센터 등을 설립해가지고 우리나라 선거에 중국이나 북한이 설치지 못하도록 막아야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